이제 K-팝은 대한민국의 대중가요라는 틀을 넘어 하나의 문화가 되고 장르가 되었는데요. 최근엔 한국만의 독자적인 아이돌 문화가 발달하면서 음악뿐만 아니라 아티스트가 추는 춤, 메이크업, 팬덤 문화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변화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프랑스 자선행사에 초청되어 공연을 한 블랙핑크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자선행사에서 특별한 피날레 무대를 장식하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영부인이 주최하는 프랑스 병원재단 자선 콘서트의 피날레를 장식했었는데요. 그 인기와 열기는 대단했습니다. 무대가 시작하기도 전 엄청난 환호성과 첼로의 아름다운 선율이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첼리리스트 고티의 카푸숑과 함께 블랙핑크의 인기곡 핑크베놈의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카푸숑은 프랑스의 유명한 첼리리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블랙핑크는 K-팝 아티스트 최초로 이번 콘서트에 초청받게 됐던 것입니다. 퍼렐 윌리엄스, 미카 등 유명 팝스타들에 이어 마지막 순서를 장식했던 것이죠. 블랙핑크는 핑크베놈에 이어 셧다운이라는 곡을 바이올리니스트 다니엘 로자코비치 오케스트라와 함께 무대를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의 함성 소리와 도입부 떼창, 환호하는 모습은 온라인상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끼치는데요. 갈라 콘서트로 세계적인 유명 뮤지션들과 함께하는 공연이었으나 흡사 블랙핑크의 단독 콘서트를 연상시킬 정도로 그들의 인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이제 떼창은 한국에 오는 내한 스타들이 감동받던 이벤트가 아니게 되었는데요. 이제 전 세계 팬들이 K-팝 가수들에게 불러주는 이벤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질감이 전혀 없이 한국어로 떼창을 하는 프랑스인들의 모습도 대단했습니다. 퍼렐 윌리엄스, 미카 등 유명 팝스타들과 함께한 공연에서 피날레를 장식하며 팬들의 블랙핑크 노래를 앵콜처럼 부르는 모습은 대단함이 느껴졌습니다. 공연 후 프랑스 대통령 영부인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는 본 행사의 티켓 판매 수익과 이번 콘서트를 위해 모인 기금 전액은 프랑스 병원재단에 기부된다며 전 세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블랙핑크가 이와 같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준 것은 매우 환영받을 일이라며 멤버들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자선 갈라 콘서트가 끝나고 다시 한번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었는데요. SNS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블랙핑크 멤버들과 퍼렐 윌리엄스가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는 모습이었죠. 그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이 다름 아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의 이 같은 모습에 자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었죠. 현재 프랑스는 정부의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가 프랑스 전역에서 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프랑스인이 분노하는데 대통령은 웃고 있다며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블랙핑크뿐 아니라 많은 K-팝 가수들이 해외 투어를 돌며 점점 더 K-팝의 영역을 넓혀가고 그 인기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런 K-팝의 위상에 중국이 숟가락을 올리려고 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하죠. 현재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조직적으로 유행시키고 있는 운동 때문이었습니다. K-팝을 아시안팝으로 바꾸자는 운동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설날을 사용하는 것처럼 K-팝을 A-팝으로 만들자는 것이었죠. 이들은 앞서 소개한 블랙핑크의 프랑스 갈라 콘서트 영상 소개에 중국어로 프랑스 자선 파티 고화질 무대라고 표기해놓기도 했습니다. 이는 중국 대형 커뮤니티들을 중심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그 규모가 조직적이고 커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국 내 커뮤니티에서 계속적으로 세뇌시키다 보면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파급력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되죠. 물론 이미 K-팝은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대중가요라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중국 네티즌들이 한국 가수들이 부르는 음악을 A-팝이라고 세뇌를 시켜도 동요될 사람들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되기는 합니다. 다만 김치, 한복, 한소리 등 한국 고유의 문화를 중국 것이라고 끊임없이 억지 주장을 부리고 문화 공정을 시도하고 있어 일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정해주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소비되는 일로 피곤함을 느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음에도 버젓이 중국인이라고 우기게 한 적도 있었죠.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신화닷컴에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칭찬하는 기사들이 여럿 게재되었었는데요. 이에 손흥민 선수가 순수 중국인이었다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었죠. 한 중국 팬은 손흥민의 가계도를 분석하니 그가 순수 중국인이라 나타났다. 며 조상이 중국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손오공의 후손인 손흥민은 중국 축구의 기치로 손흥민의 조상은 우리 중국인 그는 중국 축구의 1인자지만 귀화한 손흥민은 우리 중국의 자랑이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부러우면 다 중국의 것이 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벌이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조만간 블랙핑크도 떼창도 원조는 중국이라 우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 등에 한국 가수들이 초대되고 피날레를 장식하는 모습만 봐도 K-팝의 굳건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잘 나가는 K-팝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건 중국뿐 아니었는데요. 아라시 멤버 마츠모토 준의 발언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현재 아시아 팝 세대가 부상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1960년대 자니스가 이뤄놓은 기본 작업들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며 자니가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유산은 이어지고 살아있다. 다른 문화와 나라에 뿌리 내리고 있는 꽃들을 볼 수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츠모토 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로 꼽히는 K-팝에 대해 어떠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고 부럽지도 않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K-팝의 원조가 자니스가 만든 J-팝이라는 듯한 뉘앙스가 담긴 마츠모토 준의 발언에 전 세계 K-팝 팬들이 오히려 나서서 불쾌감을 토로하기도 했었습니다. 자신들이 근본이라고 우기고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할수록 K-팝의 위상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